오늘 두 번째 코너는 인사이트 토크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안전 UAM 연구팀의 김명현 연구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또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김명현이라고 합니다. 네, 예, UAM 관련해서 UAM. 요즘에 뭐 제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UAM 하면은 예. 이게 약자잖아요. 그렇죠. 예. 얼반 에어 모빌리티, 그러니까 도심 항공교통 또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표현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그 도심에서 항공교통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비행기 탄다 또는 항공기를 탄다 생각하면 공항에 가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공항에 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주로가 엄청 길게 있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엄청 멀리 있죠. 일반적으로 이게 서울에서 공항까지 가야 그렇죠. 되죠. 예. 공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네. 이게 결국에 항공기라는 것 자체가 네. 뜨고 내릴 때 뭐 활주로가 필요하고, 네. 또 뜨고 내릴 때 엄청 시끄럽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도심에서 우리가 항공기를 이용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 말이 사실 안 돼요. 근데 근데 영화에서는 많이 봤죠. 영화에서 보면은 네, 막 네. 택시라든지 이런 교통수단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상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뭐 그런 상황의 어떤 중간 단계로서 네. 우리가 UAM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근데 이 UAM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요즘에 이슈가 됐었느냐라고 네. 하면은 기존의 항공기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헬리콥터라는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네. 헬리콥터는 우리가 도심에서도 타고 내리는 상황들을 보긴 하잖아요. 예. 뭐 대통령이 타신다든지 네. 또는 뭐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응급환자. 를 이송한다든지 이렇게 제한적으로 사실 쓰이고 있긴 아니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예, 정말 예. 초보자들. 그렇죠. 뭐 네. 그런 사람들 뭐 이전에 뭐 사고 난 상황도 뭐 있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헬리콥터도 시끄럽기도 하고 비용도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 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UM이라는 게 이슈가 됐던 이유가 네. 이 날개가 달렸으면서도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헬기 같이 생겼는데 네. 날개가 달렸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죠. 그런 게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리고 걔가 전기로 다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용하면서도 네.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 네. 이게 날개가 달려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기존의 헬리콥터는 로터가 이게 하나가 달려 있으니까 네. 문제가 생기면 사실 어디 뭔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좀 한계점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얘는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으면서도 날개가 달려서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 시간을 벌 수 있는 상황도 되고,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 수 있고 또 조용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좀 원격 조종이라든가 또는 이제 사람이 안 타는 조종사가 안 타면서 비용을 줄이면서 사람들한테 기존의 헬리콥터 대비해서 좀 싼 가격에 사람들을 이제 이동시켜줄 수 있다라는 네. 개념을 가지고 이제 실제 UM이라는 게 도심에서도 항공교통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보다 싼 가격에 네. 기술적으로도 더 진보된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 예, 맞습니다. 이런 걸 말씀 주셨고, 이게 도심에서 뭔가 이제 이루어지는 항공교통 서비스를 UAM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어려운 측면들을 아까 말씀하신 그 전기동력 수직 이착륙기 EV톨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항공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도심에서도 이제 뭔가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좀 싼 가격에 안전하게 이제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근데 이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지금 영화에서 보던 그런 여러 항공기들이 막 슝슝 왔다 갔다 하는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현 정부 들어서 이 UAM이 가속화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부 측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소속해 있는 그 한국교통연구원 그 기관 준비 상황은 어때요? 일단 이게 뭐 이전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토교통부가 일단 주관을 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UAM 관련해서 이전에 이제
벤처 조직으로 해가지고 2019년도에 처음 미래드론교통 담당관이라고 해서 예. 이 미래의 항공교통, 이게 지금 뭐 공항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항공교통이 아니라 도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별도 조직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에 로드맵도 나오고 산하경관 협의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UAM 팀 코리아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 로드맵을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다양한 업체들, 뭐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SK텔레콤 다양한 기관들도 실제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상용화를 위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기존의 항공법에서 조금 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라는 게 날개가 달렸으면서 수직 이착륙도 가능한 항공기라는 개념 자체가 기존의 법 체계에서 얘기하는 항공기의 개념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 도심항공교통법이라는 것도 이제 2022년에 발의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월 25일에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그 시행이 되면서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이 있지만 이제 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도심항공교통, 뭐 뒤에서 말씀드린 뭐 버티포트라든가 도심항공교통 회랑 뭐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실제로 제도권 안에 편입을 시켰다라는 측면에서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항공법 체계 내에서 조금 한계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법을 그때그때 바꾸는 건 되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하위법령, 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도 바꾸려고 하면은 뭐 법을 바꾸려면 뭐 국회 협의도 해야 되고 뭐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제처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이 법에는 규제특례라고 해가지고 이 기존 법에서 뭔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좀 그때그때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플랫폼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의 어떤 그 형식이라든가 또는 그에 수반하는 여러 자격 체계라든가 또는 이제 항공사 면허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쭉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상황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 법에 뭔가 아까 말씀드린 규제특례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제로 이제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사항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KUM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실증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심항공교통 회랑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지나갈 길을 우리가 설정해줘야 되는데 그 좌우 폭은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버티포트에 이제 항공기가 뜨고 내릴 건데 거기 뭐 하중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아직 인정되지 못하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실증 사업도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올해 지금 고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수도권에서 실제로 이제 한강변을 날아다니는 것을 실제로 이제 일반 시민분들도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UAM, Urban Air Mobility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뭔가 그 비행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고 하는 그런 터미널? 그걸 버티포트라고 하나요? 그쵸, 거기에 있을 버티포트, 수 있고 비행체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요소를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UAM이라는 거를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eVTOL, 그러니까 도시명 항공기라고 우리가 지금 법에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수직 이착륙. 그렇죠.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날개가 달려있는 항공기. 근데 물론 이제 형식을 따졌을 때 뭐 다른 형태의 항공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뭔가 날개가 달려 있으면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그런 신개념 항공기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것이 이제 뜨고 내리고 또는 이제 거기에 사람이나 화물이 이제 수속을 해서 거기 항공기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곳, 말씀하신 버티포트라고 하는 곳, 그게 있을 거고 이게 또 이제 회랑, 도심항공교통 회랑이라고 해서 길 같은 거요? 그렇죠. 기존의 항공기도 이게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늘에서 그냥 막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다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늘길이 있다고 하죠. 그 하늘길을 기존에 이제 원래 뭐 군이라든가 국토부에서 모든 항공기에 대한 그 관리를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민간에서도 이제 뭔가 별도 전용의 이 도시명 항공기라고 하는 이 eVTOL이 뜨고 내리는 곳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동을 할 때 그 정해진 경로에 대해서는 민간의 운항 관리를 하는 업체가 나타나서 직접 뭔가 운영 관리를 수행해주고 그 버티포트 사업자 또는 운항 사업자한테 수수료를 받는 형식의 어떤 신개념의 사업이 이제 나타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그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신개념의 사업자들도 이제 나타나서 여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전에 화면에 보니까 그 약간 비행기와 헬리콥터를 합성한 듯한 그런 모양의 비행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항 터미널처럼 터미널인데 좀 뭔가 간소화된 느낌이고 뭔가 좀 서브웨이 느낌도 나고 약간 그래요. 지하철역처럼 약간 지하철역보다도 더 간편하게 뜨고 내려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UAM이라는 게 우리가 왜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쨌든 간에 복잡한 도심에서 빨리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지금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공항 가면은 막 잠바도 벗으라 하고 그렇죠. 막 짐도 보안 검색 때 다 넣으라 하고 막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 거 하다가 뭐 빨리는 간다고 하는데 뭐 거기서 막 10분 20분 걸리면은 누가 사실 빨리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좀 간소화된 터미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뭐 지금 상황에서 막 여기저기에 막 건물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버티포트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뭔가 사람들이 빠르게 타고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는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도입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안전 문제를 또 생각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아무리 하늘길이 있다라고 해도 뭐 지금도 사실 도로교통 상황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충분히 어떤 교통사고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보다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체가 많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어떤 추돌사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충돌사고 있을 수 있고요. 뭔가 안전대책 아니면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응책? 이런 것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기술적인 것보다 중요한 게 사실 사람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항공기라고 하는 개념이 기존에 자동차랑 기술적으로 좀 추구하는 바가 어찌 보면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자동차는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사람이 좀 덜 다치는 방향이 어떤 거냐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합니다. 에어백이라는 것도 다 달려있고 이렇잖아요. 뭐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의의 대리점에 가가지고 차를 한 대 사와가지고 화성에 가서 차를 박죠. 차를 박아가지고 뭔가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덜 다치는지 뭐 이런 식의 어떤 고민을 사실 하는데 항공기는 사고가 안 난다라는 개념을 갖고 사실 갑니다. 그러니까 사고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항공기라는 거는 인증이라는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차와 다르게 뭔가 사고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세요라는 개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기는. 그 정도로. 근데 확률적으로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뭐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 가끔씩 막 사고가 항공기도 나고 막 추락 사고도 이따금씩 발생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심항공교통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의 개념을 갖고 가기 때문에 어쨌든 사고가 안 난다라는 개념을 갖고 가긴 가지만 안 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안 날 수는 없을 거고 실제로 나중에 봤을 때 사고가 난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되게 무섭고 위험하네 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욱더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 위쪽을 날아다니는 형태로 우선은 먼저 운항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건물 사이든 뭐 도시 위든 이런 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쨌든 수도권에서도 헬리콥터가 한강 위를 따라서 다닐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을 중심으로 우선 먼저 운항을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퍼진 다음에 이제 뭔가 정말 기술이 개발되고 이제 안전하다라는 인식이 퍼졌다라고 하면은 좀 더 다양한 곳에 더 복잡한 환경에서 뜰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분명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죠? 네네.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어떤 상황이 뭔가 앞으로 이걸 타면 안 되겠다라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사고가 나겠죠. 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나고 실제 지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1년에 한 3,000명 정도가 실제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섭다고 사람들이 자동차 안 타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네. 그런 수준보다는 분명히 더 이거는 사고율도 낮고 이제 사람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런 확률이 적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얘는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났을 때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분명히 높고 확률 자체가 그리고 사고가 날 확률 자체가 0이 아닐 거다라는 문제가 있긴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UM에 대한 또는 항공기에 대한 인식을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안 가게 하는 방향? 이게 되게 좀 애매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네. 이게 좀 그런 방향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참 이게 UAM 자체가 생활 속으로 좀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항공기가 도입됐을 때 전 세계 자체가 뭔가 하나로 된 느낌이었잖아요. 그럼 뭔가 UAM도 이제 도입이 되고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 일상생활을 크게 바꿔줄 수밖에 없는 정말 혁신적인 그렇죠. 기술인 것 같은데 UAM이 바꿀 우리 미래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도시망공교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한테 이슈가 됐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게 워낙 이제 서울 시내로 치면은 뭐 올림픽대로고 뭐 강변북로고 뭐 다 막혀가지고 막 아침에 내가 출퇴근하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막 막히고 짜증이 난다. 근데 하늘로 가면은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꿈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실제로 이제 UAM이라는 거의 역할 자체는 기존의 수단보다는 우리가 조금 비싸지만 그 대신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빨리 갈 수 있는 대신에 돈을 조금 더 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옵션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제 뭐 지하에 지금 GTX 이런 거 생기면서 뭐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뭐 17분 만에 갈 수 있고 그렇죠. 뭐 아주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도 그냥 타면은 일단 빠르게 가는 거는 확실히 맞을 겁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옵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중에는 우리가 타고 싶을 때 언제나 탈 수 있고 뭐 길이 다양화되고 뭔가 갈 수 있는 노선이 많아서 정말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일상적인 옵션으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대중적인 교통수단, 적어도 이제 택시 정도 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은 분명히 있다.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여러분들께서 초반부 또는 우리가 초기 상용화 단계에서 조금 고민을 해볼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얘가 지금 우리가 타고 싶은 데서 탈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또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개념의 항공기이긴 한데 엄청 얘가 큰 항공기이긴 한데요. 탈 수 있는 사람이 한 대에 한 서너 명 탈 수 있어요. 서너 명 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뭐 일상적인 수단으로서 타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또는 이게 어쨌든 간에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운항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서너 명이 그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비용이 조금 비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좀 비용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황일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지금 운항 사업이나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일상적인 또는 대중적인 수단보다는 특수 목적을 가진 뭐 B2B라든가 그러니까 뭐 기업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한다든가
외국에서 뭔가 바이어가 오시는데 뭔가 모시고 와야 된다든가 뭐 이런 조금 돈 더 들이더라도 뭔가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시작이 되긴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나중에 사람들이 수용성도 높아지고 비용도 싸지고 한 번에 서너 명 타는 게 아니라 뭐 10명, 20명 탈 수 있는 항공기가 개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항공기가 지금 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줄지어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규모의 경제가 이제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뭐 조종사도 필요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던가 뭐 자율주행차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만 자율비행 형태로 뭔가 되면서 인건비 문제도 많이 줄어들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아까 뭐 홍보 영상에서 보셨지만 핸드폰 빼가지고 내가 어디 갈 거야 예약하고 그렇죠. 예약을 하면은 막 실제로 그거 타고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되면서 이제 발현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 뭐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요즘에 UAM 관련된 게 실제로 교통 서비스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전에도 PAV라고 해가지고 퍼스널 에어비클 그러니까 개인형 항공기라고 해서 자동차 타고 다니듯이 뭔가 항공기를 타고 다닐 수 있을 거다 이런 개념을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 뭐 어쩐다 해도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한정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 이착륙하는 공간까지 이동하는 그 접근의 문제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라든가 다른 수단이랑 비교했을 때 뭔가 무조건 얘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담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 요즘에 그 플랫폼 경제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SKT 뭐 티맵이라든가 또는 카카오티라든가 뭐 요즘에 그 플랫폼 형태의 교통 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의도 지금 이 미원 빌딩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간다고 하는데 그 수원 가는 UAM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여의도 공원에 예를 들어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여의도 공원에 가려면 여기서 걸어서 가면 15분, 20분 걸리니까 아, 그 시간이면 지금 택시 빨리 타고 가면은 뭐 크게 차이 안 나고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었다면 지금까지는 뭐 카카오티든 티맵이든 이런 플랫폼 사업자한테 내가 지금 미원빌딩에서 수원 어딜 가고 싶다라고 찍으면 여기서 기다리는 거죠. 뭔가 카카오티든 티맵이든 거기서 관련된 뭐 택시라든지 뭐 다른 것들을 타고 뭔가 그 여의도 공원까지 바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연계 우리가 통합 교통 서비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통합 모빌리티 뭐 플랫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금 되게 이전과 다른 진보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우리가 UM이라고 하는 거에 시간을 아껴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다. 뭐 아까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수용성 측면에서의 어떤 사람들을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그 흔히 얘기하는 교통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도 뭔가 발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지금 당장 뭐 이 UM이라는 게 영화에서 보듯이 뭐 그런 내용이 되진 않겠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기 단계에서부터 점점 진화하는 형태로 사람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대중교통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일부 제한된 뭐 B2B라든지 기업에서 뭐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실제로 하늘에 떠다니는 걸 볼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 시기는요. 저희 일단 로드맵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로드맵상에는 2020년부터 로드맵이 나올 때부터는 2025년 상용화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내년이잖아요. 2025년이면 지금 내년 말이죠. 내년 말인데 원래 로드맵상으로는 그렇죠. 내년 말이고 실제로 지금 국토부나 저희 입장에서도 내년에 실제로 상용화, 초기 상용화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예약을 하거나 실제로 뭐 어떤 정해진 곳에서 뭐 관광 형태가 되든 뭐 공공 형태가 되든 교통 서비스 형태가 되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형태가 되도록 저희가 실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실제 아까 말씀드린 항공기라는 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인증된 항공기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 뭐 저기 미국의 조비와 같은 회사가 지금 SK텔레콤하고 협의를 하면서 실제 FAA 인증을 받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맞춰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상황이 이제 맞춰진다는 상황을 지금 전제를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도시항공교통법 규제특례상의 뭐 항공사의 어떤 면허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 조종사 자격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뭐 어떤 기술적으로 정해지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적용돼서 발현될 수 있는 상황들은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UAM이 바꿀 수 있는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지금 뭐 UAM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이슈가 실제로 많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실제로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이 그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 UAM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아주 먼 미래는 아니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같은 상황은 당장에 오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 상황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 지금 초기 상황에서 뭔가 조만간에 이제 일반 시민분들께서도 한강에서 뭔가 못 보던 게 날아다니는 상황은 분명히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보면 제 연락처도 있으니까 연락도 주셔도 좋고 앞으로 저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